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중 자율주행 강의를 맡은 미디어그룹 사랑가숲의 김민수입니다. 2차 시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V2X 기술과 CITS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 둘째, 2022년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시의 교육은 완전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이해를 위한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의 조건, 두 번째,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소개 총 2개의 소목차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교정, 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센서들 간의 정보를 교정 및 보정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센서의 일관성을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은 4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센서 간 정합성 유지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센서들 간의 정합성 유지는 자율주행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합성 유지의 예로는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센서의 정합성 조정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취득한 이미지로는 객체의 거리 및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라이다로 취득한 점근 데이터의 객체는 거리 및 크기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카메라와 라이다의 차이를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이미지와 점근 데이터에 포착되는 동일한 객체의 위치 정보를 이미지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위치 및 방향 보정입니다. 각 센서의 위치, 방향 및 조리개 설정을 보정하여 일치하는 좌표 시스템에 맞춰 차량의 위치, 방향, 객체 위치 등 정확하게 추정합니다. 세 번째, 외부 요인 보정입니다. 외부 요인을 보정하여 센서의 정확도, 일관성 유지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조명, 날씨, 렌즈의 먼지 등 외부적인 요인을 계산하여 보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변화에 따른 대응입니다. 각 센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센서의 성능 변화에 대응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센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캘리브레이션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캘리브레이션이 된 센서들은 보다 정확한 주행 환경과 인식 결정에 기여하여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카메라 렌즈 왜곡 때문에 체커보드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오른쪽 작업 후 화면을 보시면 렌즈 때문에 왜곡되었던 체커보드를 실제 체커보드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3D와 2D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위의 사진에 보면 카메라 상에 나무가 있는 위치와 3D 포인터로 보시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거쳐 아래와 같이 사진과 3D 포인터의 위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향에 따르자면 완전 자율주행 개발을 위하여 21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7년간 총 사업비 1조
97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융합형 레벨 4 플러스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88개 세부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1년 선정된 53개 세부 과제에는 총 373개의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석박사 1,524명을 포함 3,474명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여 레벨 4 플러스 상용화 및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종류처럼 레벨 5인 완전 자동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 도약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AM, 즉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를 25년 말에 상용화하겠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데요. 25년이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개발의 전 단계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차량이 스스로 운행을 진행하는 미래의 기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센서들과 인공지능 기술만이 발전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발전과 더불어 V2X라는 기술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V2X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뜻으로 차량 사물 통신 기술이라고 하며 차량이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 및 모바일 기기, 도로 등 모든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율주행 차량이 독자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물들과 통신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교통 흐름,
교통사고, 보행자 유무 등을 파악하여 차량과 도로 인프라, 보행자, 기타 차량 등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2X, Vehicle to Everything은 모든 사물들과 통신을 이루는 것으로 다양한 사물들이 존재합니다. V2V, 차량 대 차량, V2P, 차량 대 사람, V2N, 차량 대 네트워크, V2I, 차량 대 도로 인프라, V2G, 차량 대 전력망, V2H, 차량 대 가정집, V2C, 차량 대 클라우드 서비스, V2D, 차량 대 개인 모바일 장치, V2B, 차량 대 건물, 총 9개의 통신이 존재합니다. V2V는 차량과 차량이 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통 시스템을 혁신화하고 도로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V2V는 차량이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센싱 장치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무선으로 주변 차량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차량은 자신의 위치, 속도, 가속도, 방향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정보 교환을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정보 교환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에 차량이 급격한 감속을 하면 이 정보가 뒤따르는 차량에 전달되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들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각 차량은 최적의 주행 속도를 계산하여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차량에 대한 알림도 전달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신은 단순히 차량 간의 충돌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의 조성을 기여합니다. 이처럼 V2V 통신은 전방에 정지한 차량이나 저속 차량을 감지하고 긴급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상황과 전방도로 상태의 위험을 감지하고 교차로에서의 교통 지원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V2V, Vehicle to Vehicle 통신은 차량 간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고급 기술이지만 이러한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비해 강력한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주고받는 정보를 안전하게 만들어 민감 정보를 누구나 엿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중요한 내용을 보호해야 하고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통해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더라도 해독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가짜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신원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 전송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여 차량 간의 정확한 정보 교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V2V 통신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같은 보안 기술과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V2P 기술은 차량과 보행자 간에 상호작용하며 교통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기술입니다. 차량은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상의 보행자들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 데이터는 차량 내 컴퓨터 시스템에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V2P 통신을 통해 주변 차량과 공유됩니다. 주변 차량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도를 보이면 차량은 운전자에게 경고를 전송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차량은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예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V2P는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교통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이나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도로 사용자들에 관해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도로 안정성 증진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의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V2에는 차량이 네트워크와 통신하여 도로 인프라, 클라우드, 그리고 다른 차량과의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도로 인프라 요소들과 차량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도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도로상의 인프라, 예를 들어 신호등, 교통표지판, 도로 센서 등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도로 인프라는 차량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안전운행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V2에는 클라우드와 통신을 통해 차량의 최신 지도 정보, 교통 상황, 날씨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은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 최적화 측면에서 V2에는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도로 혼잡 상황에 대응하여 운전자에게 효율적인 우회 경로를 제한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차량이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고 도로 인프라는 주변 차량에 대한 경고를 전송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V2에는 자율주행과의 통합을 강화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주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V2N 기술은 차량이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미래의 스마트 도시 및 교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V2I는 차량이 주변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V2V 통신은 전방에 위치한 장애물 등 부분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반면 V2I는 전반적인 교통 상황과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량의 단말기와 도로 주변에 설치된 지지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주행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는 중앙 서버에서 분석되어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V2V와 V2I 기술이 결합되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 또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CITS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는 차량, 인프라, 그리고 교통관리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V2G는 전기차와 전력망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기술입니다. V2G의 핵심은 차량이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받아와 배터리를 충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이 그리드에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전원 공급망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이 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수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전력 그리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V2G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그리드의 부하를 조절하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에너지를 그리드에 제공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력 그리드 운영자들은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통합과 전력의 지능적인 사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통해 에너지를 그리드에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2H는 전기차 배터리를 가정의 전력 공급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는 집안의 전력 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안의 전력 수요가 높을 때 배터리에서 집안의 전력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시에는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활용 가능합니다. V2H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의 전력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V2C는 자동차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의미합니다. V2C는 차량이 생성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반대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차량에 정송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이는 차량의 운행 데이터, 센서 데이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지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맵 업데이트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차량이 최신 기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 및 유지 보수에서는 차량의 상태 및 성능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원격으로 진단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이는 서비스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주차장 가용성, 엔터테인먼트 기능, 음성 인식 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차량에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운전 효율화가 가능하며 클라우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은 운전 경로를 최적화하고 연료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V2C 기술은 차량의 지능화 및 연결성을 향상시켜 운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V2D는 차량과 개인 장치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운전자는 개인 장치를 사용하여 차량 정보, 경로 안내, 차량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2D는 운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차량의 보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원격으로 차량의 문을 잠그거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V2B는 전기차의 배터리와 건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통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여 건물의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건물이 전기차의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다 사용하고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V2X 기술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V2X를 자율주행 기술과 통합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최적화에 기여하고 있고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 및 도시에서 V2I 기술을 도입하여 신호등과 교통표지판과 같이 통신을 강화하고 도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5G, 더 나아가 6G 이동통신의 도입은 V2X 통신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서는 V2X를 중심으로 한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한 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V2X 기술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 등의 안전기술이 도입되어 V2X 통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V2X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동향은 V2X 기술이 차량과 도로 환경 간의 효과적인 통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V2X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포드는 22년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C-V2X 통신 장착을 계획을 하였으며 18년에는 중국 장쑤성에서 세계 최초의 도시급 C-V2X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AT&T는 18년 샌디에고에서 C-V2X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입니다. NDRC는 20년 C-V2X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커버리지 목표를 90% 설정하였으며 차이나 모바일은 우시 지역에서 2단계 C-V2X 시험 개시하였고 도시 환경에서 교통 인프라와 교통 흐름 관리 시스템인 차세대 IOV를 통해 상호작용 성능 향상을 시험하였습니다. 독일입니다. 컨벡스 BMW는 독일 컨벡스 컨소시엄이 유럽 최초로 모터사이클, 자동차, 인프라 간 C-V2X 직접통신 상호 운용성을 시연하였으며 BMW, PSA 그룹, 포드, BMW의 e-스쿠터 및 사바리의 RSU를 활용하여 C-V2X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이치 텔레콤은 A9 아우토반 테스트 베드에서 V2V 적용을 위한 LTE 및 5G 기술 시험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V2X와 관련하여 여러 기업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KT는 공공도로에서 C-V2X가 탑재된 버스 테스트 및 시범 운행, 웨이브 C-V2X 융합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현대모비스 주행시장에서 5G 통신 인프라 구축,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C-V2X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SKT는 KCT의 5G 웨이브 기반 통신 인프라 구축, 서울 CITS 실증 사업에서 웨이브 C-V2X 융합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LG유플러스는 19년 한양대와 공동으로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험 및 25분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용 C-V2X 장착 및 통신 제어기를 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CITS 시범지구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V2X 기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ITS, 인공지능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TS는
첨단 교통기술과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과학화하고 자동화하며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차량 간 정보 교환인 V2V와 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 교환인 V2I를 결합하여 실험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되어 서로 협력하는 형태인 CITS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통관리기관은 교통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TS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관리 서비스는 위치 기반의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전자지불 서비스는 스마트 통행료 지불과 도로 위험 구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운전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는 노면 상태, 기상 정보, 도로 작업 구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운전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화물운송 서비스는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 경고, 우회전 안전운행 지원을 통해 안전통행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지능형 차량 및 도로는 버스 운행관리, 옐로우 운행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안전을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여행자 정보 제공 서비스는 스쿨존, 실버존 속도 제어 및 보행자 충돌 방지 경고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지원합니다. 일곱 번째, 교통정보 유통 서비스는 차량 추돌 방지, 긴급 차량 접근 경고, 차량 긴급 상황 경고를 통해 차량 간 사고 예방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CITS 기술 도입을 통하여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의 정보를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던 CITS가 적용된 스마트 도로 영상을 보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CITS가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CITS 구성 요소는 차량이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 단말기, CITS 서비스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CITS 센터, 교통 상황과 도로 환경 정보를 습득해주는 돌발 상황 검지기, 보행자 검지기, 교통신호 제어기, 기상정보 시스템 등의 지원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연결해주는 노변 기지국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현된 CITS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차량 이상행동 감지 및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교차로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도로 장애물 정보 제공 서비스, 도로 작업 구간 주행 지원 서비스, 교차로 보행자 충돌 방지 서비스, 위치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 기상 취약 지점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가 도로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ITS를 적용하여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 신호를 받고 도로를 통제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CITS에 있는 단말기가 차량 정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보내고 접수된 그 이벤트들을 저희가 직접 기지국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받을 때 감지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런 신호기들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1km마다 노변 기지국이라고 해서 우측이랑 뭐 좌측에 보시면은 그 갓길 쪽에 통신 기지국이 있습니다. 노변 기지국이랑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네. 현재 우리나라 CITS 기술력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수준까지 빠르고 민감하게 알려주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즉시 200m 앞에 있는 그 비상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또 제보만 누르면은 네. 그 현재 위치를 그냥 잡아서 제보가 되는 네, 차량 단말기에 들어가 있는 GPS 칩이 그 위치를 기억을 했다가 제보가 되면은 센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날씨 영향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자율주행차의 경우 ADAS 차량 센서는 네. 천우나 이런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저희 CITS는 통신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날씨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IT 강국이긴 하네요. 네. 기존 ITS는 VMS 도로 전광판 같은 경우가 일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CITS 서비스는 차량 간 차량 그리고 인프라 간 그 기지국이랑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즉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고요. 오늘 처음 봤지만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서비스를 받아보면 브레이크를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물리는 네. 것도 그렇고. 현재는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조만간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시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난 7월 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현재는 고속도로 85km 구간 약 2%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025년까지 고속도로 4,075km 구간 10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면은 아마 모두가 다 이런 CITS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CITS를 통해 도로를 통제하여 긴급 상황에서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